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네,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오늘 1화 드디어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번 에필로그 영화에 이어서 오늘도 진행을 맡은 김챔프입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내 원북입니다. 원북씨 오늘 텐션이 좀 어떠세요? 지각했다고 쿠사리 좀 먹었고요. 방송은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쿠사리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바른말 옳은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아니라 점심에 온 거 아닌가요? 저 정말 1분 늦었는데 정말 오늘 평생 먹을 욕은 다 먹은 것 같네요. 네, 두 분 오늘도 이 긴장을 좀 푸시고 슬슬 저희 발동 걸리면 입이랑 같이 풀리시겠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책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저희가 다룰 책 어떤 건가요? 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저희가 고른 첫 책인데 아무래도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저희들끼리도. 여러 가지 책들을 골랐는데 꽤 치열했죠? 진짜 장난 없었죠. 아무리 심사위원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걸러내면서 고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제안하신 분이 왜 이걸 처음으로 우리가 다루게 됐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제안했는데요. 이것도 소개시킬 줄 알았으면 또 제안 안 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으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좀 가장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또 저자가 또 유명한 저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 화두가 공정, 능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고 저자도 유명한 샌델 모두가 아실 텐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루는 두 가지가 있는 갖춘 책으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약간 조금 급조한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 지금 영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의 저자, 이 마이클 샌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교수 이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럴 거예요. 이 책 말고도 사실 유명한 책들 쓰신 게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국내에선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거의 교과서 수준으로 유행을 했었죠. 한 10년 정도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도 이 책을 사서 읽으시고 저한테 읽어보라 추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었던 제가 기억이 좀 있어요. 다른 분들 영진 씨랑 원북 씨는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술 준비하려고 이제 이 책 사서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언론사 입사하려고? 아니요. 고등학교, 대학 입시 준비로 이제 샀습니다. 이 책이 또 안에 보면 공리주의가 어떻다, 자유주의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다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좀 입문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당시에 좀 저 외에도 여러 고등학생들이 많이 읽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간 모범생이셨나봐요. 이제 저희 동네에서는 괜찮은 모범생이었지 않나. 그 동네가 도대체 어딘지 심히 궁금합니다. 원북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거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이 교양 수업을 하면서 교양 과목 필수 교양에서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철학에 대해서 많이 공리주의나 자유주의 것들을 담고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느라 읽었었는데 좀 더 철학적인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처음으로 화두를 던져준 책이 아닌가 싶네요. 원북 씨는 약간 한글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북 하나의 책인데 한글 좋아합니다. 약간 유학파 하신 거예요? 그렇진 않고 제가 29년산 토종 국내산입니다. 국내가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네, 저희 이 책 그리고 저자에 얽힌 이야기 잠깐 조금 해봤는데 이 책이라는 게 사실 그 글 쓴 사람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기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 책 보면은 꽤 두꺼워요. 3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사실 페이지 수로만 300페이지지 그 안에 들어간 단어나 문장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책 내용을 좀 저희가 맛보려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저희가 좀 와닿잖아요. 내용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원북 씨가 뭘 하나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마이클 샌델에 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좀 추려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한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거 2010년 이후 이제 한국의 정의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이제 마이클 샌델은 20대 때 최연소 하버드 교수가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면서 이제 낸 책이 이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계기가 됐죠. 그러면 그 이후 이제 계속 하버드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수업이 뭐 이제 영상으로도 나오면서 BBC의 정치 철학 토론 프로그램 위대한 철학자들 시리즈에서도 토론자로서 참여하면서 이게 27개국 언어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등 이 책도 지금 공정하다라는 책각도 작년 12월에 한국에 상륙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철학 그리고 철학가로서의 명성을 널리 펼치시고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이거는 이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 이제 저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가 정말 잘 추려놓은 것 같아서 활용했습니다. 뭐 읽는 느낌이 드는. 네, 뭐 사실 뭐 저자가 본인 스스로를 직접 설명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할 수 있죠. 네, 원북 씨가 이 마이클 샌델 저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왜 이 책을 선정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눴는데 두 분 덕분에 책이랑 그래도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약간 든든한 마음을 안고 본격적으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한 단어를 꼽으면 능력주의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공정 굉장히 화두잖아요. 몇 년째 굉장히 화두인데 공정하면 능력주의가 연결되는 키워드잖아요. 떠올리게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 샌델은 이 책에서 그런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네, 샌델 하면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주로 쓰는 이제 화술이 항상 예시를 들면서 자신의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의란 무엇인가 책 역시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책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서론에서 예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샌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민감한 주제 이제 입시 얘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샌델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정리를 해요. 그래서 뭐 첫 번째가 이제 시험을 통해서 능력을 검증받고 들어가는 이제 흔히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말하는 안문이고요. 이제 그 다음이 미국에서 이제 통용되는 기부 입학, 샌델이 이를 이제 뒷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부정 입학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연문뿐이죠. 이제 가장 마지막인. 하지만 뭐 이 연문과 뒷문의 구분이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안문은 그러면 과연 공정할까? 또 이렇게 생각도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의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샌델은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을 구분을 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좀 구분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서 책을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책이 시작이 되고 또 이어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공정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는 뭐 어떻게 나뉘어지는 건가? 나보다 덜 성공한 사람, 그 사람한테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지? 이런 세 가지를 크게 좀 고민을 해보자고 샌델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샌델은 또 뭐 어떤 얘기를 하나요? 샌델은 그러니까 능력주의 자체를 의심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소위 말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 아니냐. 이게 사실 그간의 사회 통념이고 지금도 그렇지 않냐, 이 능력주의라는 것이. 근데 이제 책에서 능력주의의 매력을 딱 정리해주죠.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다. 근데 진짜로 그런지 보니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샌델의 입장에선. 한국이나 미국처럼 능력주의 믿음이 있는 나라는 오히려 계층 간 이동이 안 되는데 북유럽처럼 계층 간 이동이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오히려 그 사회적 계층이 이제 사다리처럼 오고 감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저랑 영진 씨 그리고 원북 씨 이야기 나눈 이 내용들이 책 전체에서 3장까지 부분이에요. 3장까지 부분을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일부분만 빼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 뭐 가치관이 샌델하고 일치하는지를 떠나서 약간 좀 창의적으로 찍은 영화, 영상물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뭐 영화,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볼 때 와, 이걸 이런 방식으로도 찍네? 뭐 이렇게 자기 뭐 이야기를 설명을 하네? 이런 거 좀 감탄하면서 볼 때가 있거든요. 약간 이 책이 좀 저한테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네, 뭐 샌델 책은 항상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교수님이 정말 이상하다고 하면 너무 그렇고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예시를 들고 와서 자신의 이론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도 좀 그런 예시가 풍성하다 보니까 좀 흡입력 있게 잘 따라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게 딱 눈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공평한 세상에 두 개가 있다. 근데 그 두 세상의 불공평은 수치로 봤을 때 똑같으나 이제 한 가지 차이를 보여요. 하나의 나라는 세습이라는 게 당연시화되어 있는 귀족 사회고, 또 하나는 능력주의가 당연시되는 사회인데, 둘의 이제 불평등은 똑같거든요. 수치로 보면. 근데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사람들이 좀 더 관점을 갖는다는 거.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서 그거로 인해서 얻는 성취는 당연한 거다. 내가 노력해서 가진 거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귀족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세습 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되게 부끄럼까지는 아니지만 당연한 건 아니다.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거를 받았는데 이게 뭐 당신들보다 내가 뛰어나서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주의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책에서 봤다시피 대한민국 스카이의 이제 55% 작년 입학자들이 소득분이 9분위에서 10분이니까 좀 더 잘 사시는 분들이 갔는데, 이제 미국의 SAT 결과도 똑같죠. 근데 이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로 태어나서 그런 받은 환경으로 인해서 능력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그 귀족사의 세습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 맥락이 이 책의 300페이지를 관통하는 거고, 사례들이 정말 좀 더 재밌게 나와 있다라고 저는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원북 씨 약간 감동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제 인생에 화두를 던진 교수님이셔서 관심을 갖게 된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수업 학점은 어떻게 나오셨나요? 물어보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저희 이어서 가보죠. 그래서 이 샌델은 능력주의 사회의 키포인트를 학력주의로 꼽습니다. 20살까지 살아왔던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대학을 가느냐, 자기가 어떤 학벌을 가지게 되느냐, 그리고 그게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학벌이 좋은 게 자기 가슴팍에 달고 다니는 훈장이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왔다,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훈장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게 그럼 당연한 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았고 부족한 사람들인 건가? 이 샌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네,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제 설문조사를 인용해서 설명해 줍니다. 책에서 가난이나 출신, 계층 같은 건 타고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낮은 학력은 좀 다른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뭐 개인의 노력 부족이다. 이런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기득권 엘리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이제 당위성을 부여하고 또 부여되기도 하고요. 스스로에게 강화되는 거죠. 네, 뭐 이 현실 사회에서는 변수가 다양하잖아요. 단순히 하나의 이론이나 하나의 방향성만 가지고 이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빼고 샌델이 말합니다. 자, 이 출발선이 모두 동일한 능력주의가 완전히 실현이 됐어. 어때? 실현이 됐는데 근데 이거 정의로워? 좋은 사회야? 끊임없는 의심과 의문. 이게 저는 약간 샌델 기 잘 써도 잘했겠다. 굉장히 이게 하나 쫙 물고 늘어지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야기 전개되죠? 근데 이제 샌델은 그런 능력주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제 보는 거죠. 능력주의 기준으로 본다면 승자는 앞서 엘리트층의 생각처럼 점점 오만해지고 또 그 특권 유지를 위해 불안함을 안고 사는 사회가 될 거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패자들에게선 좌절감과 함께 분노가 생성되는 거죠. 40년 동안 고학력자와 고졸의 수입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데 양극화가 좀 심해진다는 거죠. 근데 결국엔 양쪽 다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책입니다. 능력주의로 하여금 일의 존엄성도 깎여나가고 종국의 노동의 가치 같은 근본적인 부분마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 밖에도 뭐 이제 연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불신도 더 극심해진다. 뭐 그런 사이에서 포퓰리즘도 발생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원북 씨 오늘 좋아요. 텐션 굉장한데요? 오늘 지각을 했기 때문에 텐션을 열심히 유지해 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커피도 안 사오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혼자 마시고 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샌델은 아주 열심히 지금 원북 씨가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열정적으로 책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 나름의 지향점은 뭐냐?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학벌주의를 만드는 이 능력주의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책의 화두는 능력주의, 그리고 능력주의에서 키포인트로 잡은 게 학벌주의잖아요. 그래서 교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이 제비뽑기였어요. 하버드 입학생을 제비뽑기로 정하자라고 하면 이게 무슨 개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모든 시원하네요. 예, 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자는 건 아니고요. 샌델 교수님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시험대로 어떤 뭐 면접이나 이런 평가대로 뽑는다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문을 열어두자, 대학에서는. 그런 시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름의 어떤 본인의 가치관과 현실을 버무렸다고는 하는데 사실 파격적인 주장이죠. 이제 대학 입장에서도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주장이기도 하고요. 이제 샌델 교수님이 궁극적으로 이제 공동선을 추구하자고 마무리 짓는데요. 나는 운 좋게도 이 자리에 이걸 누리고 있다는 겸손함을 갖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북 씨 말씀하신 것처럼 샌델 교수가 공동선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여기 근데 공동선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더 파고 들어가서 나름 좀 설명을 하고 끝마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원북 씨?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 이제 좀 그런 사회에서 받는 배경에서 많이 집안, 그리고 이제 교수님도 당신이 대학을 가게끔 도와준 게 있고, 가정에서도 당신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준 게 있으니 그런 것들을 이제 공동에서 받았다 생각하고 이걸 베풀고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이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게 이제 공동선인 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이 샌델이 주장을 펴면서 되게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해요. 아까 이제 영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들고 오고요. 그래서 뭐 읽기가 수월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 이 지향점에 대한 얘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더 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조금 와닿지 않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화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저희 책 내용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 샌델이 그래도 굉장히 이게 고민하고 썼구나, 그 느낌이 책 곳곳에 담겨 있다는 게 좀 저희까지 이렇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뭐 책을 사시거나 혹은 사시지 않으셔도 가까운 도서관 가시면 이 책 대부분 있을 거라서요.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방기자 첫 시간, 이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1-2화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 여러 화두들 던지고 재미난 이야기들 풀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3명은 이제 능력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시와 취업을 거쳐온 경험자들도 쏟아져 나올 것 같고요. 뭐 샌델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니까 나름대로 저희 각자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 이거 당신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방송 앞으로 팟빵과 아이튠즈에 꾸준히 업로드할 거고요. 이제 피드백과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1-2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